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제가 중고주택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중고주택을 체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6번째 중고주택이에요.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확인하는 건 외관이에요. 이 외관을 보면서 저는 이 집에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내가 살아도 되겠다라는 기준을 갖고서 외관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칠을 다시 해준다던가 아니면 교환할 곳은 교환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제가 작업한 게 셔터하고 이 아랫부분에 녹색이죠. 요거는 제가 다시 칠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쪽에 우편함하고 인터폰을 새로 해줬습니다. 칠하는 거는 뭐 페인트만 있으면 크게 돈은 안 드는데 이 우편함은 한 3,000원 정도 줬고요. 이 인터폰은 한 15,000원 정도? 3만원? 한 15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 보자. 계단도 체크를 해요. 계단이 왜냐하면 혹시라도 계단이 하자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계단이 무너진다던가 하고 그러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단도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현관이 너무 오래돼 보이고 약해 보이는 집은 별로 안 좋아해요. 현관 자체가 색깔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되게 강한 이미지를 주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올드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인다 싶은 건 칠을 다시 해주거나 그래요. 근데 이 현관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현관이 되게 비싸거든요. 적어도 이걸 바꾸려면 한 200~3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을 합니다. 못 살리겠다 싶으면 바꿔야 되는데 한 200~300만 원 줘야 될걸요. 이 현관이 꽤 비싸요. 그래서 현관을 체크하고요. 들어가 보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이 신발장이 있는데 이 신발장이 없는 집도 많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집은 이 신발장이 붙박이로 있는데 이 신발장이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세입자가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가진 물건 중에 신발장이 없는 물건이 더 많은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다미 방을 한번 보시죠. 다다미 방에서는 어떤 걸 체크를 하면 좋냐면 우선 이런 벽. 이 옛날 집들은 이 벽이 스나가베라고 모래벽인 상태가 있거든요. 오래되면 모래가 이제 알갱이가 떨어지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풀을 한번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줘요. 그래서 이제 굳게 하죠. 직접 하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고요. 그런 다음에 저런 이제 후수마라고 저런 이제 문짝들 깨끗한지 확인을 하고요. 특히 잘 안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안쪽에 이 위쪽도 확인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천장 눈에 잘 안 띄는 천장.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동물들이 저 위에서 집을 꾸리고 살림을 꾸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들 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배설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얼룩이 져요. 그래서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깨끗하니까 일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다다미 방이니까 이 다다미가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저는 확인을 하냐면 이 다다미를 걸어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보면 물컹물컹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걸어보면서 확인을 해요. 물컹물컹한 데가 있으면 이 다다미가 이제 부식이 돼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뼈대가. 그러면 다다미를 통째로 갈아줘야 돼요. 이 한 장 한 장씩. 이거 한 장 가는 데만 해도 한 2~3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물컹물컹하지 않고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다미가 지저분합니다. 근데 물컹물컹하면 다다미를 다 갈아줘야 하지만 물컹물컹하지 않으면 이 겉만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이 겉만 갈아주면은 한 2~3만 원? 그냥 2~30만 원 되는 게 10분의 1로 가격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창문은 다 열어봐요. 이 창문을 다 열어봐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창문 자체가 비싸요. 이 창호지, 얘는 지금 창호지고 이 바깥에 샤시로 된 창문이 하나 또 있잖아요. 이 샤시로 된 창문이 비싸요. 이걸 새로 해주려고 하면 창문이 잘 열리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창문이 잘 열리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이 기울어졌는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를 창문이 열리고 열리지 않는 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사실 이제 집을 초보자가 사면 안 되는 집 중에 하나가 이제 기울어진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기울어진 상태에 따라서 심하게 기울어진 집은 사면 안 되죠. 심하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심하게 기울어진 집 같은 경우는 이 창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의 기준은 어떠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 집이 기울어졌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오케이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잘라서 이 집은 오케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리고, 저는 제가 느끼기에 기울어진 걸 못 느끼면 일단 오케이고, 창문이 다 열리고 닫히면 오케이입니다. 또 하나 뭐 건물의 이제 층수도 확인을 하겠죠. 아주 높은 건물인데 아무래도 좀 피하죠. 근데 1층짜리 건물이 약간 기울어졌다고 해도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린데, 일단 저의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문이 다 열리는 거, 그리고 제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기울어짐이라면 저는 이제 억셉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어컨이 있는데, 이건 전에 살던 사람이 이제 놓고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대로 냅두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방이 많거든요. 방이 4개인데 이 에어컨을 다 달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에요. 사실 이 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이 좀 오래됐더라도 일단은 달려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달아놓고요. 만약에 저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 달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업자가 있으니까 철거를 해 가라고 하면 공짜로 철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비용을 좀 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래 실적도 있고 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좀 떼어가라라고 하면 공짜로 떼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런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이 안테나도 체크를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체크를 할 수가 없죠. 여기서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건 감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은 옛날 집들이지만 다 저쪽에 이제 안테나, 바깥에 있는 야기 안테나라고 뭐 생선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긴 안테나가 달려 있는데, 그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저쪽에 이제 신호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집을 보러 왔을 때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신호가 안 나오면 기본적인 옵션으로 텔레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을 저는 항상 넣기 때문에, 예전에 안테나를 한번 달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층이었거든요, 그 집은. 이게 좀 위험한 작업이라, 안테나 자체는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뭐 고정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공임이 세요. 그래서 안테나가 신고가 나오면 좋죠. 요거는 근데 살 때는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자, 그리고 이런 문짝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창호지만 갈아주면 되고, 문짝 자체를 갈게 되면 비싸요, 다 문짝은. 저는 이제 문짝은 창호지만 다 갈아줬습니다. 이제 부엌을 한번 가볼게요. 이 부엌에서 뭘 체크를 해야 하냐 하면 뭐니도 싱크대죠. 이 싱크대는 원래 가르려고 했는데, 제가 이 집을 사서 작업을 할 때 상태가 회사를 잘렸을 때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좀 아끼자 싶어서 이 싱크대는 그냥 살렸습니다. 이 싱크대가 돈이 좀 많이 들죠, 기본적으로. 근데 싱크대를 그냥 살렸고요. 저는 이제 싱크대를 살리는 기준이 어떤 거냐면, 뭐 싱크대가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았고, 안쪽에서 뭐 부식이 돼서 뭐가 떨어진다던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사포로 좀 갈아주고, 그래서 좀 가렸고, 지저분한 곳은. 그리고 한번 클리닝을 해줬어요. 이 정도면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엌에는 환기가 다 있죠. 근데 환기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주고, 수도가 예전에 좀 지저분해서 제가 교환을 했는데요. 이건 직접 교환을 했어요. 반나절 정도 작업하는데 걸렸고요. 이 수도는 한 8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저것 해서 결국에 한 1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거를 직접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틀려요. 업자한테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사실 초보잖아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우리 집 같으면 언제든지 물이 새면 다시 손보고 하면 되는데, 임대를 주고 나면 제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고쳐달라고 하면 제가 와서 고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업자한테 맡기면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문제 생겼다라고 연락을 하면 업자가 와서 수리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업자한테 맡기는 게 저처럼 바쁜 사람일 경우는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제가 했는데 한 10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업자한테 맡기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러 오면 일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재료비만 하면은 재료비만 했을 때 10만 원도 안 나왔는데 거기서 뭐 5천엔 5만 원 더 주고 뭐 그렇게 부탁하기는 좀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여기 하러 오면서 적어도 반나절에서 하루는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일을 못 했을 때 내 일당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 일당이 한 2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3만 원. 그러면 그 정도는 쳐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본 이런 수리 교환 비용은 뭐 수도 재료비 플러스 한 10만원, 20만원 정도를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랑 같이 온다면 조금 싸질 수는 있겠죠. 그때는 뭐 2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거랑 이제 같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왜냐면 하루 일당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 수도만 가려고 해서 온다면 적어도 반나절은 빠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업자한테 맡기면 한 2, 30만 원 할 거고요. 제가 교환을 했기 때문에 10만 원 안에서 비용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 보일러도 사실은 연식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보일러는 바깥에 달려 있거든요. 바깥에 달려 있는데 보일러의 수명이 보통 저는 보일러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한 10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실제로 보니까 15년에서 20년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뭐냐면 보일러가 고장난 후에 교환을 해주자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일러를 뭐 10년이 넘었다고 뭐 갈고 그러진 않아요. 보일러가 고장날 때까지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오면 보일러를 교체해 줄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가진 물건 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연락 온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은 누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못 잡고 결정적으로 포기한 게 이쪽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 변기를 드러내야지 잡을 수가 있는 누수였어요. 근데 변기가 오래되기도 했고 이 변기를 혼자서 드러내기가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변기 자체를 갈았습니다. 싸게 갈아줘서 교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계단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래된 계단은 부식이 돼서 주저앉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집 주인 책임이에요. 이런데 수리를 잘 안 해주고 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대인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단도 항상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치고 안 다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보고요. 돈을 떠나서. 그리고 이 안에 세면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면대도 저는 확인을 합니다. 세면대가 좀 오래돼 보이긴 했는데 제가 클리닝만 해줬어요. 그리고 세탁기가 안에 있어요. 여기다 세탁기를 놓는데 세탁기가 실내에 있는지 실외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요. 세입자들이 세탁기가 실외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바깥에 있으면 이제 비 맞고 그러면 부식이 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은 상태가 안 좋으면 돈이 되게 많이 들죠. 목욕탕을 통째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아마 1000만 원 단위 그 정도 들 겁니다. 1000만 원까지 안 하려나? 하여간 돈이 꽤 많이 들어요. 목욕탕이. 이 목욕탕을 통째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탕도 확인을 해요. 제가 처음에 이 집을 샀을 때 목욕탕 이쪽 벽이 막 누리끼리 하고 했는데 이쪽은 제가 칠을 해줬고요. 창문 다 열리는지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이런 손잡이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손잡이를 달아주려고, 전에 목욕탕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손잡이를 교환해 줬는데 손잡이가 좀 비싸더라고요. 한 3만원, 3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돈이 너무 아까워서 좀 머리를 굴렸죠. 여기 알루미늄 판을 달고 손잡이를 달아줬어요. 제가 이거 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손잡이, 좀 허접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손잡이를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재료비 한 2,000원도 안 들었을걸요? 근데 업자한테 맡기면 30만원 정도는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 집은 1층이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흰개미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기가 좀 힘들죠. 기본적으로 저는 인터폰을 선호합니다.
인터폰을 새로 달아주세요. 요즘에 세입자들이 기본적으로 NHK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얼굴 보고서 문을 열어주고 그러고 싶을 텐데, 그래서 저 인터폰을 달아놨고요. 자,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3층에는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한 군데 더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천장에서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룩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비가 안 새고 있는 상태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비가 새는 집은 여기에 이제 얼룩이 진다던가, 또 동물이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물이 사는 경우는 얼룩이 있으죠. 아무래도 그 배설물 때문에. 그래서 이 지붕을, 꼭대기 지붕,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지붕,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동물은 1층에서 1층하고 2층 사이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천장은 확인을 합니다. 이런 걸 다 열어봐서 얼룩이 져 있는지 안 져 있는지 그런 걸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